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함께 공부도 하면서 같이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요일이지만 한국의 금요일이고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인 금요일을 앞두고 서로 이것저것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하게 내려간 상태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우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내려가면서 이거 또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하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수많은 고개와 수많은 계곡을 지나가야 하듯이 우리의 성투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비를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계곡의 하나일 뿐이고요. 다시 일어나셔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이 계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투자자의 길에는 수많은 계곡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슬기롭게 지나가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성투에 모두 같이 정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마켓은 5% 이상씩 떨어지며 살짝 패닉의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6.9%고요. S&P는 마이너스 5.89, 나스닥은 마이너스 5.27이었는데 다우는 간신히 25,000을 지켜서 25,128이고요. S&P는 간신히 3,000을 지켜서 3,002에 머물러 있고요. 나스닥은 1,500을 바로 깨서 9,492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모두 3-4%씩 많이 빠지면서 문을 닫았고요.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심하게 떨어지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미국의 선물 시장은 1.2%에서 1.5%까지 상승하면서 가뿐히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너무 심각하게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반동 상승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까지 선물이 견뎌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장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켓은 오늘 떨어진 것을 두 가지의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제롬 파웰이 일자리 수백만 개가 최소한 몇 년간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간 경제에 대한 불투명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마켓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둘째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10개 남짓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혹시 2차 파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지난 수개월간의 고통을 떠올리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젊은 분들이 요즘 주식시장이 핫하니까 돈까지 마진으로 빌려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 아마 마진콜이 나와서 이 하락을 더 부추겼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켓은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익 실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켓의 장을 닫고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적게 발표됐지만 마진과 순이익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의 시간 외 거래에서는 4%가 오르며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제 폴폴리오도 손실은 꽤 많이 있었는데요. 손실보다도 하루에 너무 과민하게 내려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를 아주 조금씩 늘리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폴폴리오를 오늘 어떻게 방어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조금 더 사신 분이 계셨을 거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수익 나는 종목들을 파셨을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패닉하지 마시고 또 한꺼번에 다 파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많이 빠진 종목이 있다라면 믿을 수 있는 회사라면 약간씩 더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섣불리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타기를 하시면 금방 실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조금씩 사고요. 너무 자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볼까요? S&P 500의 차트입니다. RSI가 70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48.58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만에 RSI가 거의 20포인트가 빠지면서 50에 놓여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의 거래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내일 상승으로 끝나고 며칠을 홀드해 준다면은 지지선이 확인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며칠간 홀드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은 오르고 또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성급하게 사들이고 이러진 마십시오. 물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바로 또 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200일 이동평균선이 브레이크돼서 다시 내려간다면요. 50일 이동평균선인 2900선을 잘 보셔야 되고요. 다행히 며칠을 200일 위에서 홀드한다면은 이번에는 뉴하이 같은 곧바로 수직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그재그로 트레이드 되면서 상향성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켓이 6% 다우로는 7%가량 떨어졌는데요. 그 중에 특히 종목들 중에 7%가 넘는 종목들은 금융주, 보잉, 델타 같은 그동안 많이 눌렸다가 급격하게 돌아온 종목들이 훨씬 많이 빠졌고요. 늘 리더로 이 마켓을 주도하던 팽주나 인기 있는 종목들은 좀 대체적으로 마켓보다는 적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애플이고요. 애플도 이제 과매수였다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좀 떨어졌는데요. 아직 다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일과의 격차가 너무 심한데 다행인 것은 50일과 200일은 넓지가 않아서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MD도 인기 종목 중에 하나죠. AMD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사실 많이 올라가서 다 내주지 않고 50일까지 견디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번에 내리막이 조금 나아질 때 다시 올라가서 뉴하이를 만들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라오면서 지난 하이를 깨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인데요. 2번 시도했다가 2번을 실패했는데 세 번째가 성공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이겠습니다. 이 주식은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Berkshire Hathaway B쉐어인데요. 보시다시피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역시 마켓과 함께 많이 빠져 있습니다. Berkshire Hathaway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회사가 손실이 커가지고 당분간 많이 올라가긴 힘들고요. 이번 하락에 50일을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난번 로우까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RSI는 42.84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배 이상 급속도로 올라간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많이 거래됐다고 들었는데요. RSI가 80이 다 되는 과매수에서 많이 내어줘가지고 49.68에 놓여 있는데요. 아마도 이 50일을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50일은 24.5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인텔인데요. 급격한 하락 후에 다시 거의 다 회복했다가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서 이게 홀드 된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요. 다행인 것은 50일과 200일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서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RSI는 45.03이고요. 이 종목은 락킷 마틴이고요. 아시다시피 F-35를 만드는 방산업체죠. 하락 후 반등 후에 200일과 첫 번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50일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200일을 뚫고 저항선을 뚫었는데 하필이면 마켓이 내려오는 타이밍으로 내려왔습니다. RSI는 48.35고요. 중요한 것은 이 200일과 50일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아주 깔끔합니다. 마켓과 함께 내려와서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놀다가 다시 바로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만든 후 내려왔습니다. 주식이 50일 이동평균선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마켓이 돌아선다면 다시 올라가서 뉴하이를 만들 확률도 많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거래량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평균 이상만 해줘서 이 힘이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안 봤는데요. 이것은 팽의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힘이 세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셌죠. 하지만 그러는 중에 이 50일과 20일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하방 압력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밀린다면 지난번 지붕이었던 385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매수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RSI는 52.42로 과매수는 아니니까 이번에 떨어지는 것이 50일이 홀드되고 다시 올라간다면 일단은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를 안 보고 갈 수 없으니까 바로 어제 사상 최고치를 만든 후 지금 오늘 꽤 빠진 상황인데요. RSI가 70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켓이 횡보하거나 조금 약해지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회사이니까 장기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저처럼 단기간 하실 분들은 지금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트는 비사고요. 비사 역시 급격한 하락 후 잘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발목이 붙잡혔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지점에 와 있는데요. 50일이 200일을 뚫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수 있고요. RSI는 70 언저리에 왔다가 지금 현재 48.65로 하락이 멎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187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이 밑에 사셔서 중단기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덜어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한 종목이 올라가 있는데 바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주 핫한 주식이죠.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마켓이 계속 나빠지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장중 하이에서는 많이 떨어진 222로 닫았는데요. 정말 힘이 셉니다.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식은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셔도 늘 출구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상하셨듯이 50일과 20일의 이격도는 상당하고요. 주식과 50일도 이격이 상당합니다. 굉장한 과매수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주목을 받는 종목이라 더 안 올라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위험을 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셔도 아주 작은 소량만 사셔야 됩니다. 요즘엔 차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국 구독자분님들을 위해서 코스피와 삼성을 봤는데요. 오늘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코스피인데요. 80이 넘는 과매수 존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마켓처럼 강렬하게 내려왔다가 또 강렬하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지난번의 하이인 2270을 뚫지 못하고 과매수에 걸려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지점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2040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40이 깨진다면 50일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50일은 1952입니다. RSI는 63.55로 하락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70이 넘어가는 과매수 기간에 있다가 미국의 기술주처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0일 이동평균선인 51,433원을 타치한 걸로 보이고요. 다행히 지켜냈고요. 앞으로 며칠간 마켓이 옆으로 가거나 약간 위로 간다면 200일 지점에서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모아가셔도 되는 지점에 와 있고요. 좀 더 안전하시고 싶으시면 200일이 3, 4일은 지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는 것도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매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RSI가 52.24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요. 혹시 빠진다면 50일 이동평균선인 5만원을 잘 지켜보시고요. 5만원이 홀드되면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도 지켜보고 마켓을 같이 봤는데요. 제가 원했던 것은 구독자님들 중에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스스로 주린이라고 하면서 댓글을 다신 여러분이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을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번 보셔가지고 너무 겁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요. 주식시장이 늘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부분적으로 움직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마켓인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계곡에 여러 번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패닉하지 마시고 잘 조금씩 대처해 나가면서 다시 나와서 그 높은 산을 향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댓글로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투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마켓에서는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